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9일 HLB 그리고 HLB 관련주들 장마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종가 대비 10%를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종가는 11만 2,5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간만에 보는 10% 이상의 상승이니 상당히 눈이 맑아지고 좋네요. 요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날씨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겨울인데 보통 겨울은 고기압에서 날도 이렇게 파란 하늘도 많이 보이고 그러는데 월요일부터 월화수까지 해서 계속 이렇게 흐린 하늘이었어요. 흐린 하늘이다가 오늘 날도 되게 맑고 청명한 날씨였는데 주식시장까지 맑고 청명해서 오늘은 그동안 약간 뭐랄까 힘들었던 뭐에 좀 눌려있던 그런 기분들이 헐헐 막 털어나서 기분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는 매번 말씀을 드리죠. 이 비단 오늘 10%가 올라서 기분 좋은 것도 있는 건 맞는데요. 저희가 매매를 할 때 이 구간도 다 이겨내고 하면서까지 했던 이유는 오늘 요 양봉 하나를 보고 기다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오늘 이 양봉도 상당히 의미는 있습니다.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있는데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우리는 들어온 거기 때문에 더 큰 그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 간단하게 코스닥 차트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요즘 들쭉날쭉합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정말 뭐 같다는 표현이 맞을 만큼 680에서부터 640까지 며칠 만에 이렇게 상당히 큰 폭으로 왔다 갔다 그랬는데요. 오늘 약 이렇게 4% 정도 코스닥 지수가 상승한 이유는 아마 이 사람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시장 좀 살펴보고 넘어가죠.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1시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연설을 했죠. 근데 제 기억으로 아마 20분인가 지연됐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살짝 분위기는 이게 뭔가 안 좋은 얘기가 나올래나? 왜 예정된 시간보다 늦지? 그러면서 화면상에 보니까 이렇게 준비해 주는 사람이 원고를 또 다시 갖다 놓고 그래서 상당히 좀 심각한가? 근데 결론은 보니까 결국 원고도 안 보고 하더만요. 여하튼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트럼프도 그다음에 이란 자체도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미군 사망자가 없었다. 만약 미군 사망자가 있었다면 여론상 트럼프 대통령이 그대로 물러서긴 힘들었을 수 있었다. 근데 미군 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였고 두 번째는 이란의 추가 공격이 없다. 이란 외무부 장관은 자의적 방어 조치로 명명하며 우리는 긴장 고조나 전쟁을 원하지 않다. 꼬랑지를 내렸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이란 외무부 장관도 그냥 우리 존심만 좀 챙겨줘. 우리도 공격 받았고 최고 사령관이 사망을 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 우리 존심 좀 살려줘. 요 정도 선에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미사일 쏠게. 대신 너네 안 다치게 쏠게. 했던 것 같습니다. 셋째, 미국이 반격하면 이란이 반격할 수도 있다라고 봤다. 그래서 이란이 그랬잖아요. 미국이 이란을 또 공격한다면 다음 표적은 두바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 두바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우린 네오레바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두바이 건드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피해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전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번째, 요거는 이제 트럼프랑 관련된 거죠. 재선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미국 경제와 증시는 지금 최고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경제와 증시가 다시 흔들린다. 전쟁이 정치적으로 재선에 유리할 수도 있지만 경제가 망가지는 불확실성을 감수하기보단 상황을 평화롭게 관리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트럼프는 여태까지 자기 최고의 치적을 최고의 경제 호황이라고 지금 본인이 어저께 연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식시장 호황을 전쟁으로 깨트릴 수는 없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재선 미칠 영향 플러스 그것도 있습니다. 탄핵도 요걸로 이제 탄핵이 약간 얘기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다음 다섯 번째, 지금 한 발 물러서도 나쁠 게 없다는 판단. 어쨌든 여차면 나는 여지껏 대통령이랑은 좀 틀려. 나는 여차면 무력을 쓸 수 있어
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줬죠. 그래서 트럼프의 위협은 말만 아니라 난 행동을 한다라는 걸 보여줬고,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면 무모하다는 비난까지 들을 수 있어서 이쯤에서 관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썰인데,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라크 미군 기지 공격 1시간 전에 이미 총리에게 공격 계획을 구두로 통보했고, 이라크가 미국한테 알려줘서 인명 피해가 없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이란이 이제 공격한 다음에 사망자 80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이 역시 내수용 자국 국민을 위한 그런 거겠죠. 솔레이마니 피격으로 반미 여론이 높아진 만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만 세계 최강 미군과 정면 대결을 벌였다간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고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이란 자체는. 근데 여기까지 해서 이제 트럼프도 이란도 둘 다 확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이 좋았고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게 완전히 그럼 봉합이 됐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란의 추가 보복 조치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여기서 말을 했네요. 그래서 요건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저께 다시 한번 느꼈죠. 호재에는 반응을 하진 못하지만 악재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동 내 친이란 무장 조직 역시 대미 항전을 선언한 만큼 미국에 대한 다양한 공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건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사실 이 당시 때 미중 무역 협상 때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 1차가 마무리됐죠. 근데 그 당시 때는 시장에서 이렇게 반등이 없었어요. 특히 LB는. 근데 이번에는 나름 반등을 상당히 좀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귀향에 말씀드린 김에 시황 다시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15일 날 미중 무역 협상 이제 서명식이 있어요.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그러면서 이제 1차 무역 협상은 이제 그러면은 타결이 되는 거고, 그 얘기는 지난번에 예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남은 건 2차, 3차 무역 협상인데 이제부터 정말 실질적인 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첫 번째,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금지, 그다음에 두 번째 지재권, 그다음에 세 번째 보조금 지급 금지, 요 세 가지인데, 일단 15일 날 만나서 서명을 하고 악수를 하면서 사진을 찍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세계 평화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하겠죠. 근데 미국 같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요, 지금 달러 약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출을 늘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보조금을 준다면 우리는 너네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할 거야. 그래서 보조금 지급 금지 조약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환경 보존을 위해서 정부가 기업한테 주는 보조금은 괜찮은 겁니다. 근데 그걸 그런 것,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제외한 보조금은 너네 일부러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편법을 쓴 거야, 너네. 그래서 우리는 관세를 더 부과할까, 요런 얘기거든요. 요런 게 보조금 지급 금지 등이. 그래서 결론은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시켜서 수출을 증대를 시킬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특히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근데 이미 글로벌 자금은 작년 말부터 중국 쪽으로는 들어갔어요. 어메이징 마켓 쪽으로는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국 쪽엔 들어왔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좀 약간 중국만큼은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들어온다면 요것 때문에, 달러 약세 때문에, 그다음에 글로벌 자금 이동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 와중에 성장 가능성이 큰 바이오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 2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건 이렇게 한번 두 가지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오늘도 여기 모습을 보여줬죠. LB는 오늘 약 20만 주가 약 30만 주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물론 기간은 별로 신뢰를 안 하는데, 어쨌건 요것도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결국은 이제 만약에 큰 상승이 이제
LB가 나올 건데 나오게 된다면 외국인들 지분도 계속 늘리겠고요. 이미 이 당시 때부터 들어왔잖아요. 그죠? 블랙록 뱅가드는 그 최근에 또 늘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타 외국계도 들어올 거고요. 만약에 이제 상승이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이랑 기관의 물량 싸움인 것 같아요. 뭐 개인들도 사실 오늘 많이 좀 이렇게 뭐 파셨는데 얼마나 이렇게 답답했으면 팔았겠습니까, 그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시황을 좀 말씀드리겠고 LB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저께랑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왜 어저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스권도 구태여 두 단계로 나눠 보자면 요 당시 때랑 요 당시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보시면 변동성의 차이가 있어요. 이 당시 때는 변동성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거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거래도 이 당시 때랑은 틀려요. 딱 보시다시피. 그리고 캔들 자체도 변동폭이 이 당시랑은 차이가 상당히 커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빨리 내려갈 수도 있지만 빨리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그럼 어떤 누구는 금방 또 물량을 뺏긴다는 얘기도 돼요. 어찌됐건 뭐 그런 어저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그렇게 된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어저께 또 말씀을 드릴 때 요 모습이 나왔으면 여기 다시 박스권이 돌파가 된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11만 4천원, 5천원이었는데 요거 때문에 살짝 올라는 갔어요. 11만 뭐 6천원, 7천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모습, 내일 또 요 정도 모습 아니면 요 위에서 하루 정도 쉬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예, 요거 이제 완전히 돌파를 한다면 요런 박스권이 되겠고요. 하루 정도 쉬어주고 이제 거래가 붙어진다면 상당히 양호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추세 반전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반전이 돼서 재차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은 추세 반전이 나오면 거래가 붙는다면 일반적으로 시세 분출이 나와요. 그래서 왜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1번은 무조건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고 2번은 여기 17만원 언저리까지 최종적으로 보면 17만원 언저리까지 붙여줘야 된다. 저기 시세 한번 분출되면은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뭐 이렇게 뭐 점진적인 상향이 되든 아니면 장대 한봉 두 개로 가든 여기까지 붙여준다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 번만 뻥 해준다면 요 박스권은 크게 보시면 이 박스권은 돌파거든요. 이 박스권은 돌파가 된다면 더 큰 시세 분출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식은요 모든 주식이 그래요. 평상시에는 안 움직여요. 이렇게 안 움직여요. 잘. 이 당시 때도 뭐 움직였다만 잘 안 움직이잖아요. 대신 한번 움직일 때 요게 그러니까 크게 말씀드리면 보통 90은 옆으로 조정 내지는 뭐 왔다 갔다 뭐 박스권 정도예요. 근데 한번 뻥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세 분치 나올 때 요걸 이제 10% 정도로 봐요. 요 10%딱 될 때 얼마나 정말 강력하게 그리고 큰 추세로 올라가느냐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게 큰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다 보여드렸던 차트가 그래요. SN 같은 경우도 뭐 잘 안 움직이다가 한번 정말 딱 움직일 때 빵 하고 짱 이렇게 올려줬잖아요.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딱 이렇게 올라가는 정말 평소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 한 번에 빵 하고 올려줘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급등하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대세 상승 기간에 점진적인 우상향도 있을 수는 있죠. 그리고 지수가 좋다면 보통은 그렇게 가는데 일단 이 큰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저런 시세도 한번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다린 이유는 저런 큰 이유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 박스권이 거래도 들어왔고 더 기대가 되는 거는 사실은 지금 3달 동안 어저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3달 동안 기간 조정을 한 다음에 드디어 다음 주에 첫 번째 기회가 나타나죠. 첫 번째 찬스가 나타나죠.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그래서 우리
엘레바에서 알렉스 킴 대표랑 그다음에 케이튼 마케팅 담당 이사 엘레바 부사장님께서 참석을 하시는데 뭐 일단 기업 설명회 때는 그랬어요. 미국은 직판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또 바뀔 수도 있겠죠. 뭐 더 좋은 파트너가 나타나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했다면 리버스란입의 가능성을 보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회사에서는 직판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미국에 대해서. 근데 예전부터 나왔던 이제 일본 에러건도 뭐 일본이랑 얘기는 계속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뭐 유럽 쪽이랑도 뭐 관심 있어하는 빅파마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얘기도 회사 측에서 했었었고, 그래서 저쪽 세일즈 방향으로 마케팅 방향으로 좀 더 좋은 파트너십 구축 정도가 나온다면 일단 첫 번째 기회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추세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뭐 물론 이제 그거는 나중에 확실해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기회를 좀 잘 살려야 되는 것 같고요. 나름 차트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여기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네 마네 그러면서 이렇게 요 박스권만 보시면 거래가 이 당시 때보다 상당히 늘어났고 또 꾸물꾸물 거리는 모습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음 주가 큰 변곡점인 것 같아요. 시세 분출,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 중에서도 여기는 하락, 그 다음에 여기는 바닥 다지기, 그 다음에 조정 중에서 다시 재차 상승으로 돌리느냐 마느냐 큰 변곡점이 다음 주인 것 같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10% 넘게 상승을 해서 기분도 좋지만 이제 이걸로 시작으로 더 높은 박스권을 탈피를 해서 더 높은 고질 향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HLB는. 근데 오늘 LB 관련 4개가 다 비슷한 차트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와중에 엘센 같은 경우는 어저께 내려가던 오일선이 이제 오늘 10% 상승을 하면서 옆으로 누웠죠. 그 와중에 오일선도 돌파를 했어요. 그 예전에 제가 지수를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백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상당히 강하다고 말씀드렸던 적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왜 하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은 2, 3일 정도 쉬고 이렇게 올라간다. 그리고 옆으로 가다가 기다가 음보 하나 나오고 백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상당히 좀 센 것들이다. 예, 기억나실 거예요. 예. 근데 보통 저런 모습이 종목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지수에서 나타나더라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한 케이스예요. 엘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확실한 건 이제 27,600원 정도 위에도 언착을 하면 좋았는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A급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늘 밑에서 이렇게 세게 올라와줘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얘도 이제 LB랑 비슷하게 옆으로 많이 누웠고, 얘 같은 경우인데 차이가 뭐냐면 엘센 같은 경우는 이미 추세 반전은 일어났어요. 추세 반전 이어지고 이제 요거를 작은 파동에서 1차 파동으로 보시고 어느 정도 기간 조정으로 보시고 요거 이제 돌파를 하고 거래가 한번 붙어준다면 얘도 충분히 이만큼의 2차 파동은 나올 수가 있겠죠. 짧은 박스로 봐서는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호하고요. 글쎄 사실은 엘센도 좀 보시면 여기 3만원에서 뭐 속된 말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상한가 한 번만 치면 4만원이에요. 3만원 언저리 상한가 한 번 치면 또 4만원이어서 뭐 너무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또 정고점을 또 어느 정도 쉽게 돌파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건 뭐 너무 뭐랄까 좀 설레발을 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찌됐든 엘센 같은 경우도 그렇고 LB도 사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냥 처음과 끝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도 추세 반전이 나온다면 이 라인에서 아마 기간 조정이 될 거예요. 이 라인이 한 14만원 정도 되겠네요. 14만원, 15만원 언저리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뭐 빵 한 번만 치면 또 어느 정도 정고점 부근이 금방 와요.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요즘은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자, 1차 파동 위에서 하신 분들은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1차 파동은 위에서 사셔도 기다리시면 더 높은 구간에서 파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이. 근데 요즘은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서 자, 이런 1차 파동 다음에 기간 조정 거치고 이렇게 높게 이때 사셨어도 이 당시 때만 파셔도 됩니다.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이 정도까지 갔죠. 1차 파동 이때 높게 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잘 뭐
보이긴 보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큰 수익이 나셨거든요. 글쎄 뭐 셀트리온이랑 LB랑 뭐 완전히 같다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 위에서 하셨어도 기간 좀 더 기다리시면, 얘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이렇게 추세 반전 나오면 못해도 한 15만 원 정도 언저리까지 가는데, 또 15만 원 언저리에서 또 상한가 한번 나오면 또 20만 원 언저리예요. 너무 쉽게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설레발을 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은 한데, 그러니까 위에 계신 분들도 조금만 더 인내를 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여기 위에 사신 분들 조금만 더 인내해 주세요. 예. 인내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은 그렇죠. 지금 위암 3차, 4차 치료제로 사실 NDA 신청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중요한 게 위암 3차, 4차 치료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회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진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야, 리보세라닙이라는 항암 신약을 세상에 알려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낼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원샷 원킬, 폐암 시장이 제일 크고 간암 시장이 제일 크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자. 그래서 그냥 이걸로 쇼부 다 보자. 근데 그러려고 했더니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근데 HLB라는 회사는 아시다시피 지금 시작하는 회사에서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자, 그럼 가장 빠른 건 뭘까? 그래, 희귀 의약품으로 공략을 하자. 그리고 중국에서 항서제약에서는 이미 성공을 했대. 그래서 위암 3차, 4차 치료제로 가자. 라고 해서 시장성이 적은 위암 3차, 4차 치료제로 지금 NDA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도 충분히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간암 1차 치료제 콤보 용법이 되겠죠. 그 다음은 대장암 3차 치료제, 그 다음에 선양 난성암종, 이건 단독이고요. 그 다음 위암 2차 치료제. 그래서 5년 내에 이 5개 항암제가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니까 또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어쨌든 조금만 위에 계신 분들 힘 좀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인내해 보시면 다음 주가 상당히 변곡점으로 보여집니다. LB도 그렇고 에생도 그렇고요. 약간 다 비슷한 모습을 보여줘요. 엘파 같은 경우도 나름 오늘 상승분은 제일 적었거든요. 엘파가 6.5% 정도 되는데, 얘도 캔들 모습만 보시면 비슷한 모습을 보여줘요. 5일선 위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얘도 양호하고, 오늘 다시 한번 느꼈는데 바이오 관련주가 아니어서 얘만 좀 따로 놀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되었건 엘파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계속 보여줘요. 엘파도. 그래서 조금 높으신 분들도 살짝 좀 기다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진 회장님도 그렇게 얘기는 하셨어요. 정확히 지난번 주주간담회 때 얘기를 하실 때, 저를 믿고 투자해 주시는 거는 고맙습니다. 근데 엘파 같은 경우는 바이오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는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유념도 좀 해주시고요. 어찌되었건 지금 보니까 시장에서 넌 바이오 아니잖아, 그래서 같이 안 갈 거야 라는, 좀 뭐랄까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같이 움직여요 보니까. 넥사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보시면 아까 엘생이랑 좀 많이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줘요. 근데 넥사를 조금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얘는 단기 박스권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나름 얘는 이 당시 때 요거를 돌파를 거의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름 이때도 거의 돌파를 해서 거래가 붙어준다면 빵 하고 쉽게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얘도 좀 보실게요. 얘도 이렇게 바닥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고 있는 종목들이 한번 이렇게 장대 항봉을 보여줘요. 그러면은 9,000원 정도 선이 되겠죠. 만약에 이게 한번 올라간다면, 그러면은 9,000원 언저리에서 상한가만 가도 얘 또 정고점 부근이에요. 얘도 뭐 제가 너무 말을 쉽게 드려서 좀 죄송을 한데, 또 설레발을 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사실은 그래요. 이렇게 바닥에서 나름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바닥 잘 만들고 있다가 일반적으로는 양봉을 크게 하나 만들죠. 그리고 시세 분출이 나오면은 얘도 또 정고점 언저리예요. 그래서 이 역시 넥사도 보시니까 비중이 많으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11,000원 언저리에서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너무 쉽게 설명을 드려서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 안 움직이다가 한번 움직일 때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주식이라는 게. 근데 얘도 또, 그리고 주식 특징이 뭐냐면 끼 있는 종목이 따로 있어요. 근데 넥사도 보시면 끼는 많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뭐 11,000원 정도에서 약간 물려 계시더라도 그렇게 좀 쉽게 한번 상승이 나온다면, 그래서 넥사 같은 경우도 위에 계신 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더 좋은 수익 나오지 않을까. 한 번만 흐름만 잘 탄다면, 다음 주 중에 있는 흐름 한 번만 잘 타준다면, 그리고 거래가 얘는 거래가 좀 붙어줘야 돼요. 최근 거래가 거의 없어요. 거래가 오늘도 사실은 없는 거래 거의 한 7% 넘게 상승을 했잖아요.
해서 거리 한번 붙어주고 다음 주 중에 좀 좋은 소식이 들린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날씨만큼 가슴까지 뻥 뚫리는 LB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단 10%가 올라서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10% 올랐다고 팔 건 아니잖아요. 뭐 물론 보시니까 이걸로 박스권 매매하셔가지고 뭐 아래에서 사고 위에서 파시는 분들 뭐 그러셔도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수익만 나시면 되죠. 근데 우리는 이 힘든 구간도 잘 견뎌내고 잘 버텼죠. 이 박스 구간을 매매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큰 시세를 보기 위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큰 여정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고 있고요. 이때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죠. 시진핑 주석이랑 미중무역 협상이라는. 이 당시 때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랑 아베 총리를 만났죠. 지소미아권, 미중무역 협상권. 이번 주에는 우리 트럼프를 또 만났네요. 자주 보네요. 근데 제가 보기엔 자주 볼 것 같아요. 트럼프는. 미국도 자주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테헤란도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LB가 갈 길이 상당히 멀리 있어요.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위암 3차, 4차 치료제를 시작으로 내년도 3월, 4월이 되겠죠.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에 10월, 11월 정도가 되겠죠. 위암 3차, 4차 치료제 신약 허가를 시작으로 이제 간암 1차 치료제, 대장암 3차 치료제, 물론 여기는 병용요법입니다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또 간암 임상 결과도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5개 적응증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업 설명회에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기업 설명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리보세라닙은 최소 20개의 적응증을 갖고 있다. 그리고 8개의 콤보 임상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시작이 지금 첫 단계죠. 위암 3차, 4차 치료제로.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분명히 중간중간에 힘든 구간도 많이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장애물도 많이 있어야 되겠고요. 어찌되었건 하나하나 다 헤쳐가면서 지금은 잠시 인동초가 돼서 우리 시세 분출을 잘 한번 기다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음 주쯤이 한번 변곡점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 정도가.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은 이번 주에 예상을 했었잖아요. 이번 주는 요 박스권만 잘 돌파를 한다면 다음 주에 훨씬 더 기대가 된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조심스럽게 다음 주를 기대를 해볼게요. 조심스럽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으면 합니다. 날씨만큼 화창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